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미 당국은 몇 주 전부터 북한의 핵실험이 사실상 끝났고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만 남아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북한은 여전히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핵실험을 더 기다리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주요 내용을 소개를 해주시죠. 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렸습니다. 예. 한미 외교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전제하고 지속해서 경고와 압박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정작 북한 쪽은 잠잠합니다. 몇 주, 아니 몇 달 전부터 핵실험 준비는 사실상 다 끝났다고 하는데 북한이 왜 핵실험을 안 하는지 그 배경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북한에서 지난 4월 말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의심되는 누적 발열 환자는 460만여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예. 북한 방역 당국은 전체 환자의 99.2%나 완치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확산 상황을 잠깐 소개하고 또 최근 북한의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서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해 북한 당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 내용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먼저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회담에서 북한 문제, 특히 북핵 문제가 최우선 정책 과제라는 데 대해서 한미 당국의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주요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됐습니까? 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예. 북한의 핵실험을 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지난주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양국의 외교장관까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한 겁니다. 예. 우선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있다면서 신속히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과 또 일본과 매우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적절한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 조정에도 준비돼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북한이 경로를 전환할 때까지 그리고 외교와 대화에 나설 때까지 압박을 지속하고 또 그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데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한편 박진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고 또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은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더 많은 억지력과 국제제재,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한미가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조기에 재가동하기로 했다며 필요할 경우 이 협의체에서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문제도 다룰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재가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합의했던 사안입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도 북한에 대해 전제 조건 없는 대화와 좀 더 유연하고 개방된 접근법을 추구한다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예. 아울러 북한을 설득하는 데서 중국이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한미 외교장관은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백신 등 인도적 지원 의향을 재확인하면서 한미 지원 의사에 대한 북한의 호응도 촉구했습니다. 예. 어쨌든 한미 당국은 이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만약에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3번 갱도에서 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3번 갱도가 아니라 4번 갱도에서 또 새로운 활동이 포착됐다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3번 갱도의 준비가 다 끝났다면 당장 핵실험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선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북한의 과거 6차례의 핵실험은 모두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 있는 지하 갱도에서 실시됐습니다. 북한에서 부르는 공식 명칭은 북부 핵시험장입니다. 풍계리에는 총 4개의 갱도 입구가 있는데요. 동쪽으로 뻗은 1번 갱도는 북한의 첫 핵실험 때 사용됐지만 방사능 오염으로 일찌감치 폐기됐습니다. 2차부터 6차까지 5차례 핵실험은 북한이 북쪽갱이라고 부르는 이번 갱도에서 진행됐습니다. 네. 북한이 남쪽갱으로 부르는 3번 갱도와 서쪽갱으로 부르는 4번 갱도는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북한은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2018년 5월 말 미국 측에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이미 폐기된 1번 갱도를 제외한 2번과 3번 그리고 4번 갱도 입구를 폭파했습니다. 그때 입구를 폭파했던 그 3번 갱도를 북한이 이번에 복구한 겁니다. 당연히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 복구한 거죠. 그런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최근 풍계리 일대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이 3번 갱도 정비를 다 끝낸 것 같다며 4번 갱도에서 또 새로운 건설 활동이 이제 관측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새로운 동향이 포착된 지점은 지난해 큰 비로 도로가 유실된 곳으로 우리 군 당국은 도로 복구를 위한 활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갱도를 굴착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4번 갱도 입구 근처에 공사 자재가 쌓여 있었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예. 갱도 복구를 앞두고 도로부터 정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건설 인력이 4번 갱도로 옮겨갔다. 즉 3번 갱도 복구가 다 끝났다고 해서 오늘 내일 당장 핵실험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북한이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을 밝힌 만큼 핵실험은 앞으로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더 이뤄질 겁니다. 그래서 3번 갱도를 다 복구했으니 4번 갱도로 옮겨간 겁니다. 그 다음 핵실험을 위해서죠. 그런데 갱도 굴착은 전문 건설 인력, 즉 공병들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핵실험을 하는 건 아니죠. 공병들이 갱도를 다 정비하면 그 다음부터는 핵과학자들이 핵실험을 준비합니다. 3번 갱도에서의 핵실험 준비와 상관없이 이 공병들은 3번 갱도를 복구하는 그 임무를 다 마쳤기 때문에 다음 목표인 4번 갱도로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3번 갱도 복구가 끝났다고 당장 핵실험이 이뤄진다고 보는 건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실험을 하려면 굴착 이후에 반드시 환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폭발 실험을 할 핵탄두를 갱도 깊숙이 넣어 고정하고 또 각종 관측 장비와 전기 신호를 주는 케이블 등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 작업이 다 끝나면 갱도를 되메우게 합니다. 이렇게 핵실험 준비를 다 마치면 상부에 보고하고 김정은에게까지 보고가 이뤄져 최종 승인이 내려지면 그때 지휘 통제 인력이 현장에 도착하고 핵실험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3번 갱도 되메우기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탄두를 갱도 안에 넣었는지 또 관측 장비와 케이블을 설치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요. 또한 핵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물질과 함께 그 핵물질에 자극을 줘서 폭발시키는 기폭장치입니다. 북한이 현재 핵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진행 중이라는 대통령실의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 기폭장치 시험이 성공했는지도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기폭장치가 완벽하게 정상 작동해야 핵실험이 성공할 수 있는 만큼 북한이 기폭장치 시험에 아직 성공하지 못해서 핵실험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다 매끄럽게 이어져 핵실험 준비가 완전히 끝났다고 해도 기상조건, 또 북한 내부 상황, 또 김정은의 심기 등 다른 변수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 기자의 이야기처럼 김 위원장의 결심을 포함해서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텐데 핵실험을 했을 때 민심을 얻을 수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테고요. 그런데 기상 조건 변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가장 중요한 기상 조건, 즉 날씨 변수는 바로 비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모든 준비를 끝냈다고 해도 곧 다가올 장마철에는 핵실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합니다. 대표적인 북핵 문제 전문가인 이충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에게서 들은 얘기인데요. 우선 비가 오면 핵실험 관련 장비를 이동하는 데 제약이 많고 또 전기장치가 오작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충근 박사는 핵실험을 했을 때 혹시라도 방사능이 누출되면 그 방사성 물질들이 빗물에 녹아 비가 내리는 광범위한 지역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핵실험 12시간 전부터 낙뢰가 없어야 하고 또 핵실험 12시간 이후까지 비가 오지 않아야 합니다. 또 밤보다는 낮에 핵실험을 하는데 밤에는 하강 기류이고 낮에는 상승 기류이기 때문이고 또 주변이 혼해야 지휘 통제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핵실험을 할 때는 장마철을 피하는 게 상식인데 또 그 외에도 바람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여름철에 동남풍이 불어오는데요. 핵실험 과정에서 만약의 경우 방사능이 누출되면 이 미세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바람이 중국 쪽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여름에는 안 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북한은 지금까지 6차례나 핵실험을 했지만 여름에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2차 핵실험은 봄에 그리고 1차와 5차, 6차 핵실험은 가을에 했습니다. 그렇네요. 3차와 4차 핵실험은 겨울에 했고요. 북한은 이렇게 핵실험을 할 때 여름철은 피했던 겁니다. 한 외교안보 소식통도 북한이 이번 달은 물론 7월에도 핵실험을 감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실제로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장마철이 끝난 뒤인 9월 이후에나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당국, 특히 미국 쪽에서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렇게 계속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요. 예.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런 행보에는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이런 주장도 제기됩니다. 미국은 이달 초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명분으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4대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파견했습니다. 미국 측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하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까 봐 우려해 전략폭격기를 중국 가까이인 괌에 전개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예. 공개적으로 중국 견제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북한 핵실험 대비용이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렇군요. 이 핵실험 얘기는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는데 정작 북한은 잠잠하기 때문에 네. 또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 그런 관측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북한 내부로 눈길을 좀 돌려볼 텐데 먼저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부터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북한 방역당국은 오늘 발표에서 그제 오후 6시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의심 신규 발열 환자는 2만 36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북한의 일일 신규 환자는 지난달 중순 39만여 명으로 최고점을 찍었지만 그 뒤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왔고 현재는 나흘 연속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말부터 누적된 발열 환자는 총 460만여 명이라고 밝혔는데 누적 환자 수와 또 신규 환자 통계는 북한 발표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통계와 완치율 통계는 좀 믿기 어려운 수치인데요. 예. 의료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낮은 치명률과 이렇게 높은 완치율이 나오기 힘듭니다. 북한은 누적 환자가 460만 명인데 누적 사망자는 73명뿐이고 예. 또 치명률은 0.002%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전체 완치율은 오늘 기준으로 네. 99.2%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글쎄요, 이 수치를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글쎄요, 뭐 북한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사들보다 더 치료 실력이 좋다라고 봐야 될지 참 뭐 신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코로나 말고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북한 당국이 상당히 이 전염병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최근 황해남도 해주시와 강령군 일대에 급성 장내성 전염병이 발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장내성 전염병이라는 것은 장티부스, 이질, 콜레라 같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코로나19에 이어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하자 북한 당국은 바짝 긴장한 모습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관저에 있던 상비약을 전염병 환자들에게 보내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급성 장내성 전염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6월 15일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조선노동당 황해남도 해주시위원회에 보내시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앓고 있는 대상 세대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약품들을 빨리 전해주어 치료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태게 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근데 김정은은 지난달 중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할 때도 자신의 상비약품을 기부했는데요. 그때도 역시 황해남도에 보냈습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한 달 만에 또 황해남도 주민들에게 의약품을 기부하며 성의를 보이는 것은 황해남도 지역이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 최대 쌀 생산지인 것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예. 황해남도에서 전염병 확산을 제때 막지 않으면 많은 농민이 쓰러지고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올해 식량 생산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기부에 이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과 조영원, 리일한 노동당 비서, 또 현성월 등 최측근 간부들도 자신들의 자택 상비약을 황해남도 전염병 환자들에게 보내달라며 당 조직에 기증했습니다. 조영원과 리일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인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수장들입니다. 이런 최고위급 간부들의 솔선수범을 뒤따라 당 중앙위원회 모든 간부와 가족이 전염병 환자들에게 보낼 약품과 또 식품, 생필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예. 이처럼 김 위원장과 핵심 간부들이 환자를 위한 기부에 앞장서는 것은 각종 전염병 창궐로 동요하는 민심을 다독기 위한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한동안 이 북한에서는 기부 열풍이 불고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기부로 전염병 확산 속도보다 더 빨리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 기자의 분석대로라면 북한이 당장은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모쪼록 좀 외교안보 부처 관계자들이나 우리 기자들이 좀 당분간은 마음 편히 좀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성님 기자도 아주 간절히 좀 바라고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한반도 브리핑 지성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